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이스페타시스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차트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항상 비슷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있죠. 6개월선은 지금 계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려고 하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아래 따르는 1년선과 2년선이 또 위치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사실상 지금 수급만 딱 놓고 보면요. 오늘은 개인들이 수급이 좀 들어왔네요. 외국인이 좀 팔았고요. 근데 기관과 금투, 그리고 연기금, 여전히 메이저 쪽에 대한 부분들의 수급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 6개월 선을 지금 계속해서 이탈을 해주지 않고 이 안에서 제가 보기에는요, 매집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박스권을 유지를 하면서요, 여기서 지금 어느 정도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지금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량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었던 물량들이 이쪽으로 좀 이동해주면서 서로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물량들이 좀 털어 나가면서 신규로 매수 유입이 좀 들어와주고 이 핸들링을 해줄 수 있는 물량들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부분들. 왜냐면 사실상 이렇게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게 되면은 거래량이 일정하게 아래로 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좀 일정한 패턴들을 좀 많이 보이는데 이스페타시스는 좀 독단적으로 거래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로 좀 튀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좀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들이 좀 자주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게 없을 것 같아요. 매번 똑같습니다. 영상에서는 6개월, 1년, 2년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은 저는 계속 모아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요 체크 포인트도요, 이 세 가지로 쭉 나눴어요. 일단 PPT로도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긴 한데, 항상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제 거의 비슷한 말도 제가 많이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주말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루에 한 번씩 재료가 나오는 게 아닌 이상은요, 매번 20분, 30분짜리 영상이 항상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 말이 나올 수는 없어요. 거기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새로운 제시를 하긴 하겠지만, 또 중간중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들은 매번 또 똑같은 말들이 또 섞여서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은 가지고 온 이슈는요,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블랙록이 팔았는데 왜 목표가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왜 계속 위로 올라가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AI 서버 출하가 올해 들어서요, 아시겠지만 28%까지 지금 넘게 늘어나는 판이에요. 자, 근데 최근에 블랙록이 3월 4일이에요. 3월 4일 기준,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3월 4일 기준으로 지분율이 5%에서요, 3.9.9%로 좀 낮췄어요. 그러니까 조금 판 거죠. 자, 그런데도 왜 이 이스페타시스는 목표가가 오히려 줄어드는 게 아니라 상향이 계속 이어지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블랙록이 계속 지분을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가가 같이 줄어들지 않는 건요, 그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수급만 보면 여러분들 확실한 것은 흔들릴 이유가 분명히 있어 보일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시선은요, 오히려 공급 시간표로 분명하게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가장 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수페타시스를 왜 봐야 되냐? 자, 간단해요.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들, 트렌드 포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를 꾸준히 말씀드리죠. 이게 이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월 20일 날 내놓은 자료인데 2026년도 전체 서버 출하가요, 무려 12.8%의 성장 전망치를 내놨고요. 거기에 AI 서버 쪽에 대한 부분들의 출하가 28%까지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치를 내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 AI가 이제는 단순히 학습에서 뭘로 넘어가는 거죠? 추론으로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듯이 무게중심이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GPU 서버만이 아니라 범용 서버까지 같이 깔리는 구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챗 GPT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최근 모델이 5.2 모델이었죠. 근데 최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5.4 모델로 업데이트 돼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모르게 지금 뭐 업데이트 했다라기보다는 예전부터 이제 이야기 나왔던 건데 지금 순차적으로 국내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계정이 지금 업데이트가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순차적으로 지금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5.2에서 5.4로 지금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 자, 이렇게 계속 AI 쪽, 특히 LNM 쪽이 계속 업데이트가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무게중심이 이제는 추론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GPU 서버만이 아니라 범용 서버까지 같이 깔리는 구간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데이터가 결국에는 고속도로가 넓어질수록 실질적으로 초고다층의 MLB를 깔아주는 회사는요, 어떻게 돼요? 단가랑 물량이 같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핵심적인 논리 자체가 초고다층 MLB를 공급을 하는 이스페타시스 입장에서는요. AI 인프라 확장의 직접적인 수혜 구조에 위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수요가 증가를 하는 구간에서는 당연히 물량과 단가가 동시에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소페타시스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돈을 지금 버는 회사예요. 돈을 못 벌고 있는 회사도 아닙니다. 숫자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실적이 매출이 1조 888억이죠. 영업이익이 2047억, OPM 기준으로 18%가 증가를 했어요. 성장률을 보세요. 매출의 성장률 자체가 30%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00%를 넘었어요. OPM 기준 보면요. 전년 대비 확실히 개선세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싸다라는 반론이 왜 약해지느냐? 그 이유는요. 결국에는 숫자가 먼저 따라오기 때문인 겁니다. 이런 이유가 나오는 것은 실적이 지금 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장은요, 여러분들, 아직도 AI 수요는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잣대를 계속해서 들이대고 있죠. 자, 결국 이거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다만 그 잣대는요, 실제적으로 수요만 보고요. 공급에 대한 부분들의 시간표를 덜 본 계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메리츠 증권에서도 3월 3일,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3월 3일, 신한투자증권도 그 다음 날 3월 4일에 동시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 증설 가속, 그리고 수익성 개선을요. 핵심 근거로 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사실상 AI 수요는 좋은데 주가가 너무 앞선다라는 부분들이 사실 저는 공급의 시간표를 덜 보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증권사에서 주가가 너무 앞선다라는 부분들을 일리 있게 설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핵심적인 근거 자체를 이런 걸 붙이면 안 되죠. 그리고 목표가도요. 동시에 상향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목표가를 올려도 소폭 갭을 올려야지 이렇게까지 많이 안 올려요. 그러면은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보는 프레임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공급 시간표를 아직 계산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러다 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상 쉽게 말해서 저점을 못 잡고 대부분 고점에서 매수하는 이유도 공통적인 근거가 이겁니다. 대부분 뉴스 프레임 자체에서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쏙 빼요. 이런 이야기를 넣죠. 뉴스는. 아, 지금 AI 수요는 좋은데 이스페타시스 실적을 이미 다 반영시켜서 주가가 너무 고밸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넣는단 말이죠. 그러면 온전히 잘 공부를 안 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요, 이런 뉴스에 인식을 계속 프레임을 씌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스페타시스의 주가를 보면은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내가 잡았는데 사실상 이게 근거치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도 아닌 것 같은데 막상 밀리면요 불안한 거예요. 내가 고점에서 잡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존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진짜로. 이게 공부도 내가 뭐 정말 많이 이런 공부들이 아니라 내가 정작 투자를 하는 이 회사가 적어도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이 회사가 향후에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성장 밸류를 받을 수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고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반론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정말로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지를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내가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투자에 대한 전략이 확립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은 최근에 주가가 떨어질 때 댓글을 제가 몇 개를 봤었거든요. 막 불안하다. 근데 불안한데 이 영상 보고 뭐 마음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이수페타시스가 좋다라는 건 알아요. 시장에서 워낙 이야기도 많고 기판에 대한 이야기도 많고 AI가 좋다라는 건 여기까지는 아는 거죠.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근데 더 깊숙이, 그래서 그것도 뭐 깊숙이가 저처럼 막 이렇게 막 파고드는 게 아니라 진짜 정말로 그런 기본 베이스 자체가 아직 지식 베이스가 쌓여 있는 상태가 아니해서 주변에서 좋다 좋다 뉴스에서 좋다 좋다 하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운 좋게 먹으면은 다행인데 운이 안 좋게 물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불안한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내가 매수한 이 종목만큼은 적어도 무엇을 하는 회사고 무엇에 의해서 성장을 발휘를 할 수 있는지까지는 조금은 알고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이수페타시스 뿐만이 아니라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아무튼 이 정도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또 이야기해드리면은 비즈니스 구조를 좀 놓고 보면요. 사실상 이수페타시스는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게 MLB죠. 결국 AI 가속기랑 서버용 MLB가 먼저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칩이 실제적으로 엔진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이 MLB 같은 경우는 전력과 그리고 신호를 손실 없이 보내는 초고속 인터체인지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면 적화라든지 고다층화가 붙으면요. 물량만 단순하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가 되냐? 판가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결국에는 매출만 뻥튀기 돼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영업 이익단이 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것처럼 ASP가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막 보통 기업들 보면은 매출은 정말 많이 버는데 생각보다 이익이 남는 기업들이 많이 없는 기업들 많죠. 이게 안 돼서 그래요. ASP가 방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굉장히 많이 파는데 마진 자체가 많이 못 남는 거죠. 근데 이스페타시스는 그 반대라는 거죠. 물건도 많이 팔 수가 있는데 물건을 팔면 팔수록 단가도 같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팔면 팔수록 돈이 계속 올라가는 구조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 메리츠 증권이 결국에는 3월 3일 하반기부터 이 스위치 제품에서 다중저층이 적용이 확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요. 실질적으로 AI 서버가 여러분들 늘어나면요. 결국 이 서버 보드에 대한 부분들만 필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해요? 여기 위에 보시는 것처럼 스위치 다중저층이 확대가 되고 병목 해소에 대한 역할이 필요하죠. 즉 800G로 지금 넘어가는 시국이잖아요. 그러면 800G로 넘어가면요. 1.6 T 스위치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늘어나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면 서버가 쉽게 말해서 자동차 역할을 한다라고 예를 들어보세요. 그럼 스위치는 뭐예요? 자동차가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의 분기점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병목이 생기면요. 전체 데이터 센터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리스크 부분들도 우리가 같이 챙겨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좋은 거는 맞지만 리스크 부분들도 우리가 염두는
어느 정도는 해둬야 된다. 그 리스크를 하게 되면 뭐가 있냐? 사실상 고객과 제품이 특정 빅테크와 AI 플랫폼에 쏠리면요. 뭐가 돼요? 변동성이 확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트렌드포스가 1월 20일에 제시한 부분들을 이슈를 보면요. AI 서버만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전체 서버 추라도 12.8%가 같이 늘어나는 그림이라고 하죠. 자, 그 말은 즉슨 뭡니까? 특정 고객 의존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어도 수요풀 자체가 넓어지는 국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이 된 것은 아니다. 그래도 AI 플러스 범용 서버에 대한 동반 증설 국면에서는 이 고객에 대한 다변화 기회도 같이 열린다라는 점을 함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고객 풀 대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국면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맞지만 그 양날의 칼에서 조금 더 긍정의 칼의 날이 더 날카롭고 더 베기 쉬운 구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구조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서 하나 짚어보면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딱 놓고 보자고요. 자,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한 8조 6,549억 정도가 됩니다. 시총이. PSR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그러면 2026년도 추정치 매출을 놓고 보면요. 1조 5,885억이에요. 그럼 이걸 나누게 하면 돼요. PSR을. PSR을 나누면요. 얼마 정도 나오냐? 약 5.45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시총을 2026년도 영업이익단 3,361억 원으로 나누면 얼마가 나와요? 대략적으로 25.8배가 나와요. 대략. 그러면 숫자만 보면 여러분들 어때요? 굉장히 높아 보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 단서가 딱 하나 있어요. 2025년도에 OPM을 보세요. 18.8%죠. 그러면은 2026년도 OPM은 몇 프로입니까? 21.2% 수준까지 올라가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시장이 보는 것은 비싼 PCB 주인데 실제로는 뭐예요? ASP 밑에 적어놓은 것처럼 믹스가 같이 뛰는 AI 인프라 병목 공급자에 더 가깝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OPM과 플러스 2.4% P 개선이 단순히 멀티플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PSR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비싸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AI 병목 공급자에 대한 부분들의 프레임이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팩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이 시선 자체가 사실 저는 근거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이 2026년도 추정치를 과연 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2025년도의 기준의 PSR만 놓고 보면은 비쌀 수는 있죠. 근데 앞으로 얘네들이 벌어들이는 전망치에 대한 부분들의 PSR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과연 지금의 주가가 비싸다고 할 수 있을까? 라는 물음표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글로벌적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더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TTM 부분들의 지표를 보면요. 2025년도 매출이 약 29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TTM 같은 구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2억 6,470만 달러가 되죠. 그리고 그 밑에 단에 ATNS도 매출이 1, 3분기 기준을 놓고 보면요. 13억 유로가 돼요. 자, 마진은요, 22.6%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종 전체가 뭐예요? 이미 업사이클 구조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스페타시스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경쟁사들이 지금 전부 다 업사이클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SIA가 지금 말하는 이 팩트는 뭐예요? 2025년도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7,917억 달러 플러스 25.6%의 성장치를 받고 그리고
이 성장이 지금 늘어났고 올해는 1조 달러에 근접을 할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과연 근거가 없는 말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팩트인 말이라는 겁니다. 왜? 경쟁사들만 놓고 봐도 이미 업사이클은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7,917억 달러에서 1조 달러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의 주가에서 대략적으로 3천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글로벌 반도체 매출이. 그러면 거기서 이스페타시스가 조금만 차지할 수 있는 파이만 존재를 한다라고 예를 들어도요. 지금의 주가가 고평가라는 인식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스페타시스는 어떻게 보면 되냐? 간단해요. 첫 번째는 올해 하반기에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증설 램프업이 있잖아요. 이 증설 램프업이 확실하게 도달을 하는지, 그런 다음에 공급이 부족이 되는 부분들이 매출의 전환의 구조적인 분기점이 분명히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스위치에 대한 부분들의 다중저층에 대한 부분들의 적용이 확대가 되겠죠.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은 당연히 ASP의 상방 추가가 개방이 분명하게 될 겁니다. 자, 물론 이게 반대로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겠죠. 반대로 가동 지연이 되면요. 프리미엄 소프트는 늦춰질 수는 있겠죠. 다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저는 매우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장기 로드맵을 보면은 더 간단해요. 증설을 더 늘리는 거예요. 램프업 자체를. 더 늘려가지고 신뢰도를 확인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2027년도 상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2028년도 때는 증설을 더 올리죠. 그러니까 계속 연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램프업의 증설이 더 계속해서 레벨 다운이 되는 게 아니라 레벨 업이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동 지연이 발생이 되는 부분들만 아니면 실질적으로 지금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는 구조가 더 타당하다. 물론 지연이 돼도요. 추세를 깨는 부분들은 아니지 속도를 늦출 뿐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몰빵 투자를 하라는 게 아니라 분할로 접근을 하시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미래를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전략적인 투자를 잡고 대응을 하면은 저는 이 스페타시스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웃으면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분명히 저는 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밸류를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 간단합니다. 메리츠 증권에서 지금 목표가를 17만 원 봐요. 한국투자증권이 18만 원, 신한투자가 16만 원입니다. 평균가를 냈을 때 17만 원이죠. 그러면 현 기준으로 지금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이스페타시스가 11만 4,200원이에요. 그러면 현재가 대비로만 딱 놓고 봐도요. 상승 여력이 약 50%는 괴리감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 계산을 붙이면요. 시장 평균 목표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단순히 멀티플 상향이 아니라 올해 증설 시간표 그리고 실적으로 번역이 된다라는 전제거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향은 저는 위쪽이라고 봐요. 다만 올해 2분기 증설과 스위치 다중저층의 적용이 실제 숫자로 확인이 된다면요. 그 답이 나오는 그 시점이 아마 주가에 대한 가속 드라이브가 강해지는 구간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분기까지는 슬금슬금 어느 정도 물량이 매집하는 구간들을 유지를 해주면서 2분기부터 증설이라든지 스위치의 다중저층 적용에 대한 부분들의 숫자가 확인이 된다면은 그때부터가 아마 주가의 상승 트리거의 가속도가 강하게 붙지 않을까 싶어요. 자, 1분기가 여러분들 3월에 끝나잖아요. 4월부터 2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월 6일이에요.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 이제 여기서
제 예상이지만 뭐 한 달간 정말 매집 기간을 거쳐 나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박스권을 그려 나가면서. 자, 근데 이게 4월 달에 들어서면은 이 가속도가 강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우리는 이 중심부 라인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그 전략도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100%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제가 이스페타시스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라는 부분들로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이스페타시스의 또 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점이랑 플러스해서 뭐 투자 전략을 잡으면 되는 거죠. 투자 전략에. 또 거기에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면은 저는 그걸로 또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제가 보는 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이스페타시스는 딱 이 정도고요. 아마 어제랑은 그래도 새로운 이야기들이 조금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이제 물론 계속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소식들 전해드리고 하면 좋은데 이게 뭐 하루하루마다 재료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뭐 재료가 안 나오면은 저도 참 이 PPT를 준비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어떤 말을 어떻게 또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또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가지고 있다. 고심을. 아무튼 이건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속마음을 이야기한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여기까지 좀 준비를 했고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영상 마무리 전에 꼭 여러분들 구독이랑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신 많은 구독자분들 감사합니다.